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12시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넣어보세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일단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슨 자료요?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은 매출의 뭐예요? 과세예요.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1번 도쿄 제품 직수출한 거 있죠? 매출의 수출.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번에 8억 4,300에 8,430 치시고 그 다음에 간주는 건별이라 그랬죠? 건별은 4번이에요. 몇 번이세요? 4번. 그래서 4번에다가 619 045.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6번. 6번에다 4천 얼마요? 500. 그럼 매출 자료 끝.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보시면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매입 과세의 고정이에요. 왜냐면 유형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그리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연수치. 일단 요거는 매입 과세의 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무슨 수치 가산세요? 지연수치 가산세. 왜냐면 우리 법에서 지연이라는 게 늦게 받은 거예요. 늦게 받으라 그랬어요? 정해진 날짜에 받으라 그랬어요? 정해진 날짜에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건 국가 말을 잘 들었을 때 내는 거예요? 안 들었을 때 내는 거예요? 안 들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말 안 들었으니까 뭐 냅시다? 가산세 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수취분 요거는 매입 카과의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매입과세의 고정이죠. 그래서 여기 11번에 가셔서 2억 3,500에 2,300 얼마요? 50. 일단 요거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매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10번에 가셔서 얼마에 얼마 차요? 4억 5천에 4,500.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가산세 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26번 누르세요. 가산세 왜 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여기 지연수치라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얼마 지연수치 하셨대요? 2천만 원. 끝. 되셨죠? 그러니까 입력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는 아셔야 되냐면 언제 하냐 그리고 왜 하느냐 요거는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법인 카드 있었죠. 카드는 여기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그 밖에 누르시면 41번 가서 900에 얼마요? 90.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얼마 있죠? 1350. 여기 있어요.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 얼마라고요? 1350.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 예정신고시 뭐 하셨대요? 누락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누락.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 가셔서 여기 38번에 얼마 누락하셨어요? 네, 1,000만원짜리 누락하셨죠. 얼마짜리요? 1,000에 100. 되셨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생략한대요. 네, 생략 안 하면은 얼마 넣으셔야 돼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근데 지금은 생략하니까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가 얼마 나오면 되냐면 561904 나오면 맞은 겁니다. 얼마 나오면은요? 561904 나오시면은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12시 55분까지 또 풀어보세요. 보시면 문제 4번에 1번 2020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래서 올해가 10개월이니까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이 2달이니까 얼마죠? 200이죠. 근데 문제는 성급 비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급 비용이 12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잡힌 거잖아요. 1200이 200 되려면 얼마 줄여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요 1000만원은 보험료죠. 800번 때 무슨 료요? 보험료 1000만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성급 비용이 차변에 오려면 보험료로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처리했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10만 5천원짜리가 11만 5천원이 됐어요. 만원 올랐죠. 만원에 1000 주면은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증가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서 이익 나면 뭐라 그래요?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는 금액 맞추는 것이에요. 돈 맞추는 거고 일반적으로 언제예요? 결산할 때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꼭 공부하실 때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일반 전표가 안 돼.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 계속 풀고 있잖아요. 전산일기 때에도 푼 거 있고 풀 거 많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기 한 1, 2주 전까지는 저것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위주로만. 그래서 난 일반 전표가 안 돼. 그러면 뭐만 열심히 풀어요? 일반 전표만. 메인 매출 전표가 안 돼.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할 때 초반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 이론 풀 땐 이론만, 분계 풀 땐 분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외환 나오면 두 가지죠.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요건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보시면 6,500만원이었는데 6천만원 됐죠. 얼마 떨어졌죠? 500만원.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 500 ABC.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도 얼마요? 500. 끝. 그 다음에 우리 자동결산에 5가지 있죠.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근데 5번은 이거 꼭 계산해야 됩니다. 5번 문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4번 먼저 하기 전에 5번 먼저 할게요. 정률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시드건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었죠. 그래서 시드건가가 3,000이고 감가상각 누계가 없고 정률이 0.451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분 9월 달에 샀죠. 그러면 1년은 12달이잖아요. 12분의 몇이요? 4.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0.451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451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51만원. 왜 451만원인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은 여기에서 하죠. 결산자료 입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일단 4번 먼저 할게요. 4번은 외우세요. 4번 나오면 제일 밑으로 내려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납세금이 있어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선납세금 가셔서 650을 치세요. 얼마를 쳐요?
65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가 2천만 원이래요. 얼마래요? 2천. 2천에서 650을 빼요. 그러면 1350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니까 공장 거겠죠. 그래서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여기 있어요.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예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 가셔서 여기 가셔서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가서 아까 451만원 그리고 다쳤으면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 문제 5번에 1번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8분 드릴 테니까 그거 다 넣어보세요. 1시 8분에 맞출게요. 보시면 원천징수에서 이번 거는 4번 등록이죠. 그래서 몇 번으로 넣으래요? 107번 박민혜 씨, 그 다음에 751-003-2549-756. 2020년 8월 1일 사무직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생산직이면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10번 라인. 그 다음에 주소 없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가셔서 본인 연간 총급여액 얼마예요? 2,900. 그래서 부녀자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3천만원 기준이에요. 얼마요?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첫 번째로 배우자가 뭐한 경우요?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지금은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3천만원 넘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됐고, 두 번째 배우자 김영광님 79112016345666.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500만원 있죠?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득금액 얼마 넘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박노현님 본인의 아버님이시죠? 47122418709821. 미국에 거주 중이죠? 안 돼요. 거주 중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거주 중이라는 건 이민 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 계시면 되는데 외국 계시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딸 김예슬 02050541864555. 유학 중이죠? 유학은 됩니다. 왜냐면 유학은 갔다가 다시 올 거잖아요. 근데 미국 거주는 우리나라 분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분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자식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 유학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거주, 영국 거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 가에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찬이 05121431435578. 그 다음에 오빠는 형제자매죠. 박민호님. 이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몇 살 넘으셨어요? 20살 넘었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 그 다음에 지금 입력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입력하고 나면은 이게 채점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거기 마지막 문제 있죠. 요거를 OX로만 할게요. 그래서 입력해도 되면 O, 입력하면 안 되면 뭐요? X.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나에 풀고 시간 남으면은 3번, 5번 또 연습할 겁니다.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린 것 중에 저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거 40회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정산 빨리빨리 연습하실 때는 입력하는 것보다는 OX 연습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입력이야
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OX 연습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월세주택 임차택과 연말정산 입력 탭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연말정산 저희 들어가 보면 여기 위에 요거 있죠. 요걸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월세주택 임차택과 연말정산 입력 탭이면 요 두 군데에만 넣으란 뜻이에요. 예전엔 이런 힌트 안 줬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연금이 나왔어. 근데 거기 지문에 연금저축 탭을 누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그건 X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전엔 이런 힌트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탭 넣어라. 그러면 그 탭이 아닌 게 나오면은 그거는 틀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디 갔냐?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여기에선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강민철님은 양도소득 금액 1,000만원 있으시죠? 그래서 X. 뭐라고요? X. 그 다음에 강샘물은 소득 없음 취약정 아동이죠. 동그라미. 왜 X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돈 벌면 보험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돈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장애인으로 되어 계시죠? 그래서 보청기 구입하고 질병치료용 한약 구입비 둘 다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장애인 쪽에다가. 그 다음에 배우자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 수술 아니니까 되고요. 시력 보정용도 되는데 요거는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밖에다 넣으셔야 돼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처남 안윤석 대여 교육비 대학원만 누구 가능? 본인. 나머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강지 있죠? 강지도 대여. 근데 현장 체험학습비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30만원. 그래서 30, 30 해서 60만 넣으셔야 돼요. 교복 구입비도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50. 안경 콘택트? 안경 콘택트 렌즈 50.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200까지 돼요. 얼마까지요? 200.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샘물에 240만원하고 30만원 다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거는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만 된다? 30만원까지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되고 국군장병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주택 임차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참 이렇게 나오면 불편 그 자체예요.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단 전통시장은 얼마예요? 40만원. 대중교통은요? 60만원. 그 다음에 2,500에서 2,500만원에서 60만원, 40만원 빼고 60만원 빼고 회사 경비도 빼셔야 돼요. 그래서 2,200만원만 돼요. 얼마만이요? 2,2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된다 그랬어요? 10%만 돼요. 몇 프로만요? 10%.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강샘물이 지금 5세죠. 네,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30만원에서 현금 영수증은 얼마요? 130만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이중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인데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그러면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무슨 카드라고요? 체크카드 등 다 포함한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저거 보내드릴게요. 뭐 보내드릴 거냐면은 요거 신호. 그래서 마무리